지금 또 논란인 게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이제 육선의 의원인데 대구시장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후에 이제 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인용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도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뭐 이정현 공감위원장은 인용이 돼도 컷오프 결정을 뭐 번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만큼 지금 상당히 좀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복잡해지는 게. 예. 그랬더니 이제 조호영 그 부의장 그 캠프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그러면 그 경선 과정 전체를 가처분을 낼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인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나를 안 끼워? 그러면 다 낼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법률적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네. 오늘은 또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나갔더니 서정욱 변호사가 거기 단권파하고 되게 가깝고 그렇죠. 또 이분도 변호사잖아요. 얘기하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조호영 그 부의장은 인용이 되면 무소속으로 나갈 거다 오히려. 아, 인용이 되면 무소속이요. 무소속 탈당하고 아. 인용이 그건 되면 경선하기 어떤 전에. 뜻인가요? 왜냐면 인용이 되면 네. 봐, 그 대구 시민 여러분, 제가 억울한 거 봤지요? 뭐 이거 하면서 예. 그래도 나갈 거다. 지난번에도 그랬다. 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아니 도대체 이진숙 씨가 갑작스럽게 하얀 옷 입고 뛰매고 야구장 가갖고 나 무소속으로도 나가겠다라는 네. 식의 어떤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라. 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뭐 가처분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는 것 등등 그쵸? 합쳐서 예. 정말 아무것도 예상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게 딱 무정부 상태일 때 그래요. 그러네요. 예. 그걸로 딱 해결이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상적인 질서와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에 알아서 뛰는 거야.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예. 그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가 이 소위 말하는 국힘 보수 주류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기류를 기가 막히게 약간 본인의 논평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는 그 대구에 있는 내 친구들도 다 김부겸 찍겠다더라 이런 얘기도 방송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절각이야 지금. 이게 살짝 이게 예전에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음에 약간 갈등이 있는 다음에 한동훈 대표 나왔을 때는 네. 그 한동훈 찬양도 했어요. 전혀 어울리지도 않지만은 서정욱이 네. 그러다가 또 이제 한동훈 배신자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다 제가 보기에는. 네. 서정욱이 저런 얘기할 정도면 심상치가 않다. 근데 이 주호영 부회장이 지금 신청한 가처분 자체는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정치권에서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근데 예. 보니까 또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왜냐하면 그 결정 과정에서 네. 공관위원장이 반대하는 사람 손드세요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럼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 했다라든가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막 일어나서 나가버리든가 뭐 이런 식의 행동이 그 굉장히 파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뭐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판사가 보기에는 그 뭐지? 왜 그러면 정상적인 투표를 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손들라고 그러고 네.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서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 예. 그래서 이거 인용될 수도 있겠다. 아. 절차적인 하자가 심각하다. 네.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용이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선택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뭐 인용이 네. 되면 다시 봤죠? 저 억울합니다. 그리고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갑니다. 이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경선을 또 해보려고 하는데 그 지금 이진숙 씨가 컷오프 된 상태인데 거기서 이분은 이제 다시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래서 인용이 돼서 경선을 하면 그럼 자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될런지. 이게 진짜 예. 무정부 상태가 맞는 게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요. 예. 저는 일단은 바로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인용이 됐을 경우에 무소속으로 나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경선에 참여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저쪽에서 다시 한번 절차를 뭐 밟든 뭐가 됐든 또 자르려고 할 거예요. 다시 컷오프. 그래서 그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은요. 네.
이진숙도 인용이 됐네. 나도 같이 처분 낼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그렇죠. 예. 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알 수 없는데 기각이 돼가지고 무소속 나오는 것보다는 인용이 돼가지고 무소속 나오는 게 훨씬 더 명분은 있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기각되면은 무소속으로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근데 인용이 됐는데도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하고 아니면은 네. 만약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받아들여지면은 그냥 경선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예. 그럼 공관위에서도 경선 참여를 열어주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10% 정도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아니, 뭐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치 앞에 모르겠다. 왜냐면 그러게요. 거기도 제가 보기에 전략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그때 바뀐다고 공관이나 지도부가 네. 무슨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이나 전략을 가지고 뭘 대응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굉장히 즉흥적이고 네. 그다음에 뭐 우왕좌왕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언제 나오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아, 지금 진짜. 이미 경선 대구시장 경선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6명. 예. 근데 이게 만에 하나 그 저번에 배현진 의원 나왔을 때는 한 13일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김종혁 최고 나오는 것처럼 나오면 한 달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 거의. 뒤에는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처분이 인용이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그렇죠. 뭐 이게 지금 언제 나오느냐도 되게 내용도 중요한데 네. 되게 중요해졌다. 사실 이 시점 때문에서라도 무소속 얘기가 또다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번 주에 나와요. 아, 이번 이번 주에 주에요? 나와요? 네,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빨리 나오네요. 이번 주면 뭐 일주일이면 나올 수 있어요. 네. 아니 나올 수 있죠. 네. 만약에 주호영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 판세 뭐 김부겸, 국힘, 주호영 부의장 이렇게 나왔을 때 3파전이요. 완전히 그 국힘으로서 망신살인 거죠. 예. 그 무소속 우리 당의 최다선 후보가 우리 당의 국회 부의장인데 이분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고 예. 그럼 또 다른 뭐 누구를 뽑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추경호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그렇죠. 윤재욱 의원이 됐든 뭐 나가서 같이 평생을 같은 지역에서 형님 동생하면서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혈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게 너무 모양새가 이상하고 나중에는 또 단일화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거는 솔직히. 예. 그래서 무소속 하다가 누가 한쪽이 좀 높아지면 야 이대로 이거 넘겨줄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단일화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 단일화의 모습이 보면은 온갖 추태는 다 보여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는 엄청 받은 거고. 그럴 경우엔 또 그것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그것도 사실은 또 좀 미지수고. 예. 하여간 뭐 지금 정상적인 정치 평론가들이 그 이전의 기준으로 평론하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다 그냥 가능성 그의 영역들이어서 네. 어려워요. 333 황금 분할될 가능성도 있다. 아. 제가 보기에는 35%, 뭐 35%, 30% 예. 이렇게 세 명이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나오면은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김부겸 지지표도 잠재적 지지표도 일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힘은 마음에 안 드는데 차마 민주당으로는 못 넘어가겠다라는 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지지는 지금 하더라도 예. 혼돈을 내야 돼요. 거기가 좀 이탈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서 삼국지 되겠다. 참 희한한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줄기로 이제 한동훈 주호영 연대 시나리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무소속 콤비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 주호영 부의장도 지금 현재 참모진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참모가 지금 저희 옆에 그게요. 뭐냐면 주호영 부의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서로들 친구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네. 거기서 얘기하는 참모라는 게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쪽하고 저도 전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야 어떻게 돌아가 뭐 어떻게 하신대 그럼 뭐 그쪽에서 한 대표는 어떻게 하신대요 뭐 이런 얘기 서로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좀 도와줘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논의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네. 주호영 부의장이나 한동훈 대표나 두 분은 서로 개인적인 전화가 가능한 분이고 그 이전까지 서로 통화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본인들이 직접 전화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무슨 뭐 다리를 놓고 참모들이 필요하고 뭐 물밑 작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별거 연대라는 거는
오늘 조갑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지금 김부겸 후보가 우세에 있고 결국 그걸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네. 주호영 한동훈 연대다. 뭐 이런 얘기도 어디서 네, 하셨더라고요. 오늘 방송에서 하셨죠. 뭐 네. 그거야 뭐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에 맞서는 부음을 일으켜야 되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 그거잖아요. 그 한동훈 대표를 복당을 시켜서 네. 어차피 배현진, 김종혁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을 통해서 윤리위의 결정이 완전히 주먹국으로 그다음에 뭐 칼 휘두르듯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네. 정상적이라면 복당을 시켜서 선거 때니까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내보내서 예. 국민의힘에 그래서 분위기를 확 띄우게 하는 거 그게 정상일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선거에 그나마도 어렵죠. 어렵고 힘들지만 네. 그나마 약간 좀 그 뭐랄까 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그건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나오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예. 국정조사 증인도 채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뭐 그런 분위기여서 네. 글쎄 그 무소속으로 나오면 주호영 그 부의장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무소속 연대를 하면 네. 대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혈투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주호영 부의장이 만약에 부소속 나오면 그 이제 본인의 지역구가 대구 수성갑인데 수성갑이니까. 거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가능성 좀 대구 정말 시민 그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이게 어떻게 될지. 그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대구시장에 될 거냐?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자구도에서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제가 네. 보기엔 단일화를 무소속 후보가 국힘을 이기는 그림이 나올 거냐. 예. 지금까지 단일화해가지고는요. 네. 한 번도 정당 소속 후보를 무소속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런 큰 선거에서는. 아. 그게 대표적인 게 안철수예요. 그러니까. 예. 항상 이렇게 막판에 보면은 표 결집 현상이 있어서 국힘에 쫙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당이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만 제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그렇게 무소속 연대가 되면은 둘 중에 당선 확률이 높은 사람은 한동훈이다. 주호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본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은 네.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이 좁고 집중적으로 1.4라고 이제 보통 이제 게임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돌파하기가 더 쉽다 차라리. 아. 거기에 성향도 예전에도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된 적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진짜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데 지금 뭐 우리가 뭐 얘기해봤자 가봐야 한다. 뭐 가처분 결과 봐야 되고 그거가 당에서 받아들이는지 봐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음. 뭐 주변에 보면 대구에서 김부겸이 등장하면 정말 이 양자 대결에서도 지금 우세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온 만큼 판세가 크게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주민 평론가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전망하시는지. 글쎄요. 예. 지금 오늘 당장 투표한다라면은 김부겸 총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근데 역대 이런 여론조사가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2018년에 출마는 안 했지만 그때 김부겸 총리 등판설이 있었거든요. 행안부 장관하고 있었을 때인데 네. 그때 선거 초반에 돌려보면은 김부겸이 다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아 네. 그때는 이제 임대윤이라는 원래 보수 진영에 있다가 뭐 어디 구청장 하신 분이었는데 네. 약간 이제 열린 그 친노 쪽으로 이제 옮겨가신 분이 대구시장으로 나왔는데 그분이 한 40% 가까이 득표했거든요. 예. 그러면 김부겸이 나왔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득표했어요. 그때 권영진 후보가 53%, 민주당 후보가 40%이 정도 득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해볼 만하다라는 게 이제 그때보다도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는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 대한 비토는 그때도 이제 탄핵 직후에 한 거라서 인기가 없었지만은 그때는 네. 보수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래도 여기마저 대구마저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좀 혼나봐야 된다라는 정서도 있기 때문에 예. 해볼 만하지만은 이게 관성이 무서워요. 찍던데 또 찍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요. 예. 스윙보터가 실제로 스윙보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한 5% 전체 유권자의 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평생 국민의힘을 찍었는데 그건 민주당 찍던 사람이 국민의힘 찍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근데 고정 40은 가져갈 거다. 근데 예. 여기에서 얼마나 확장성이 있느냐라는 거고 오늘 뭐 이제 그 기자회견 또 오후에 또 기자회견 하죠, 대구에서. 예, 그렇죠. 예, 오전에 했던 그 10시에 했던 기자회견 보면은 메시지가 명쾌합니다. 예. 예. 국민의힘을 버려야 대구가 산다. 대구가 산다, 보수가 산다, 살아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해준 것 없이 본인들이 계속 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김부겸을 제가 지지하고로 떠나가지고 국민의힘 정신 차리려면은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또 그렇게 따지면 광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게, 그러게요. 예. 광주에는 국민의힘이 유력하거나 유의미한 후보를 내고서 만약에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네. 광주를 꾸짖을만 해요. 근데 이거 안 내잖아요. 그렇게 안 나고 이거를 등치시키면 안 된가. 민주당은 어쨌든 본인들이 불리했던 시절에 영남을 동진을 안 하면은 이게 전국 정당이 될 수가 없어서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예. 보수는 본인들이 다수일 때는 굳이 노력을 안 하고 지금은 소수파가 됐는데도 노력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 제가 보기엔 그 지역주의 정서가 다 문제는 있지만은 네. 지금 광주가 그래서 국힘에 표 주느냐 지금 주겠습니까 지금 국힘 하는 거 보고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나요? 그러니까 예. 광주 쪽은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진짜 어떤 그 거요? 호남은 심각하더라고요. 음. 기초자치단체장을 못 내고 있잖아요. 거의 전 지역에서. 네. 그리고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자기가 그 통합 광주 전남 통합시 그러니까 통합 특별시 광주 특별시가 되겠죠. 예. 그 특별시에 이제 시장으로 자기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원래 그분이 이제 광주시장이 평생의 꿈이었어요. 예. 호남 그래서 그거 운동을 하다가 공관위원장으로 이제 차출이 돼서 온 건데 본인은 나가겠다고 하지만 글쎄 지금 이번에 그 광주 현지에 있는 우리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지지도가 사상 최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주는 뭐 정말 거의 잘못하면 이제 한 명도 못 내는 그런 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대구에서도 대구마저 무너지면 진짜 보수는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는데 심장을 뺏기는 거잖아요. 심장을 뺏기면 그건 좀비예요. 예.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막판에 좀 지역 감정 같은 거, 야, 정말 광주는 저런데 우리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의 반발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말 이 광주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으로 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좀 시사를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조금의 좀 변동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뭔가 여론이 생길까요? 아니, 그러니까 광주 호남에 안 나오려는 이유는 명징해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나와서 당선 가능성이 없는 거는 차치하고 네. 선거비 보전을 못 받아요. 아.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5%를 넘어야지 이제 전액을 받고 10%를 넘어야 절반을 받는데 네. 절반도 쉽지 않다라는 옛날에는 그나마 조금 국민의힘 초반에 분위기 좋을 때야 이제 15%까지 바라봤지만 지금은 무조건 제가 보기엔 한 자릿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특히 광역단체장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단체장 혼자 나오면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를 좀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제 지역선거는 지방선거는 주투표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장부터 같은 정당에 다 찍어주는데 아예 공란으로 돼 있는 거는 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물급들이 나와달라고 조국혁신당의 부산시당에서 네. 조국 대표 부산 와라라고 하는 거 이유는 똑같아요. 그래야지 조국이 와야지 같이 주투표로 찍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정현 위원장이 뭐 나가겠다라는 게 저는 뭐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네. 비난만 선거비 보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비난만 할 일은 아닌데 예. 그 전에 이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책임을 지우지?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결과로 평가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분은 3개월 단기 알바예요. 아.
근데 알바가 와가지고 편의점에 알바 와가지고 예. 완전 개판으로 운영을 했어. 지 맘대로 막 80% 바게트에 주인 맘대로 허락도 안 받고 다 완전히 뭐 막 운영을 엉망으로 해놔서 다 망했어 편의점이. 근데 제가 결과로 단골이 늘었으니 결과로 평가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하다. 이걸 예. 이분은 무책임하게 이럴 데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여권에서 이 윤석열 정권 때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를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어제였죠.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이 박상현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가 통화한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또 파장이 엄청 일고 있고,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에 또 102명의 지금 증인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건이 굉장히 좀 종합적이고 큰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전 대표가 스스로 증인으로 불러달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야 모두 무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예. 부르려고 하는 거는 전 이해가 돼요. 네. 공안증이 있거든요. 아.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한테 공안증이 있듯이 민주당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안증이 있어요. 네. 그 법무부 장관 때도 1대 180으로 싸웠지. 그다음에 청문회 할 때 개망신당했던 무슨 3M, 이모 뭐 온갖 것 뭐 그다음에 청담동 술자리에서 그 8천만 원이나 배상 판결을 내려졌고, 네. 한 번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와 맞싸워서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둬본 적이 없고 판판이 깨졌으니까. 예. 더구나 이게 뭐 법률 전문가인데 그렇죠. 법사위에서 만약에 어리버리하게 질문을 하면 아마 진짜 망신당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괜히 불러갖고 이거 키워주겠다 싶으니까 안 부르려고 길을 쓰는데, 예.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든지 불러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려고 또 여기서도 길을 써.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어디 나와서 방송에서 부를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야, 괜히 한동훈 불러서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 야, 역시 한동훈이 인물이네, 한동훈이 난 놈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서 한동훈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지도가 올라갈까봐 예. 그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맨날 입으로는 아니 그 백이종군 하렘에 그럼 백이종군보다 더한 거 하겠다는데 예. 왜 안 부르냐고요. 당에서 성명 내고 불러라.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가 마땅한데 예, 안 그렇죠. 부르고 있어요. 그거 보면 야, 여든 야든, 근데 진짜 여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 우리 당 그렇죠. 참 진짜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 참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러서 사실상 전략적으로는 뭐 나쁠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당대표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당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예. 뭐 싫은 사람이 법사위에 많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도 얘기하고 그래서 예. 뭐 공안증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판으로 흘러가지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한동훈 대표가 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한동훈을 키워주고 안 키워주고 아니라 이게 조작 기소 쪽으로 뭔가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좀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굳이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국힘이 웃긴 거예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진짜 문제면은 그렇죠. 채택이 안 되더라도 부르겠다라고 세게 나와야 되는 이 마당에 그렇죠. 뭐 이런 거였고, 예. 뭐 이 조작 기소 문제는 좀 쟁점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그 오늘 천하람 의원이 자료도 냈는데 네.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 부인이 오늘이 아니라 예전에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는 이제 장윤선 기자가 운영하는 진보 성향의 매체에 나와가지고 네. 그 변호사 이름이 뭐였잖아. 서민선. 서민석. 석인가? 네, 서민선인가 그 변호사가 사실은 이런 그 이화영을 꼬드겨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형량 거래를 네. 검사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화영이 그러니까 지금 판이 돌아가는 판이 보니까
이재명이 당시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예. 그건 너무 리스크가 크고 일단은 우리 쪽 이화영의 형량이라도 줄여보려면은 이쪽 이재명이 결재를 받았다고 이재명이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예. 우리는 형량을 줄이자고 그 서민석 서변호사가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검사 쪽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이화영의 배우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조작이고 아닌지는 뭐 그냥 일종의 플리바게닝인데 그러네요. 이거는 사실은 법에 없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은 암암리에 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왔거든요. 네. 그거는 뭐 다른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쟁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조작 기소라고 보지는 않고 예. 다퉈볼 만한 사안이니까 기소를 했다고 보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또 화장인 게 말씀하신 내용이 좀 얹혀서 민주당이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때 이제 그 박성현 검사가 아까 말씀하신 이 서민석 변호사랑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자백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 오늘 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 검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근데 예. 그거는 자세히 앞뒤를 보면요. 네. 민주당 주장이 너무 무리예요. 예. 그 얘기는 그거잖아요.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당신이 예를 들면 뭐 집행유예가 되든가 뭐 형이 경감이 되려면 그러면 당신이 주범이 아니어야 된다. 그럼 당신 주범이 아니고 종범이어야 되는데 그 종범 당신이 종범이려면 주범이 누군지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아니 당신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 이재명이 그 시킨 거 아니다. 내 스스로 했다. 그럼 당신이 주범이라는 얘기인데 그 주범이 어떻게 집행유예가 되고 풀려날 수 있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놓고서 봐라 얘네들이 이걸 갖고서 그 주범이 아닌데 얘한테 주범을 딴 사람을 만들어내라고 이재명을 주범이라고 하라고 요구를 했다. 이런 식의 몰아가고 있는 거여서 네. 이거는 저는 만약에 청문회에 나가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앞뒤가 전체가 다 공개가 되면 그렇죠. 예. 오히려 역풍이 불 것 같은데 난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몰아붙이는 건 단락만을 끊어서 얘기하는 건 이상하고 예. 이 사건은요 이전에 설주한 변호사라는 민주당 맞아요. 변호사가 있었어요. 네. 설주한 변호사가 김현지 씨로부터 막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그만둔 거 사임한 거 아니에요. 네. 김현지 씨는 이 설주한 변호사는 이화영 씨가 매우 신뢰를 해서 그 모든 걸 다 상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나가라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사가 자르지 말아라라고 뭐 이렇게 요구까지 했었다는데 설주한 변호사 얘기를 들어봐도 무슨 회유가 있느냐. 있는 대로 다 얘기한 건데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 나가라고 그래서 잘린 거예요.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서민석 변호사인가 네. 이런 분인데 이분은 또 이번에 어디 공천 받아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청주시장 예비 후보. 네, 청주시장 예비 후보인데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화영 편 들어가면서 이재명 그때 당시에 대표 네.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청주시장 후보가 나온 사람이 정반대의 이런 그 녹취록 그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공격할 거리를 제공한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런 거 보면 여기에는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 그런 생각이 누구든지 쉽게 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 지금. 이거 잘못하면 과거에 저 드루킹 특검처럼 본인들은 이거 딴 사람 잡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그 자기들이 쏜 화살에 맞아 떨어진 거는 김경수 그 경남지사였잖아요.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쉽지 않다.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 전체를 또 두고 보면 앞뒤 맥락을 확인해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압축을 해보자면은 이제 쌍방울 사건이 쉽게 얘기하면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줬는데 그렇죠. 검찰이 보기에는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그 사업,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 뭐 이렇게 된 거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거를 실무를 했던 거는 이화영이 했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화영이 아무도 모르게 본인 선에서 다 결정을 하고 네. 이재명에게 보고를 안 했겠냐라는 게 이 사건의 단초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보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누구의 유죄 무죄를 그런 걸 떠나가지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중요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업에서 회장한테 결제를 안 받고 사장이 단독적으로 한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화영이 잡혀간 다음에 이제 중간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거는 확실하고 그거의 심경의 변화를 검사의 회유로 변호사들이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유도한 건지 예. 아니면 이화영이 스스로 변한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보는 게 네. 그때 이화영의 변호사들이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얘기한 거는 회유가 아니라 이화영이 변했다라는 거. 이화영이 본인이 살라고.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예. 이게 이제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본인은 완전 중형을 받게 생긴 거고 네. 당시에는 이재명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할지 누가 그 일부에서는 이제 사면 받아야 되니까 그냥 버텨라 사면해 줄 거다 이렇게 했지만은 네. 그 당시에는 온갖 걸로 다 수사받고 있고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니까 일단은 내 형량이라도 줄여보자라는 상황에서 이화영이 먼저 변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설주환은 예. 본인이 그렇게 들어갔다가 의심을 받고 나는 그러면 안 하겠다 나온 거고 다른 변호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세 번째인가 서민석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이화영의 부인이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와서 이렇게 서민석이 한 전언을 얘기해 준 건데 네. 네, 이재명이가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이재명이는 주범이 되어야지 우리가 종범이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야지 지금 우리가 덮었으면 큰일 나요. 이게 서민석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보고했다 한마디면 되는데 형님, 이화영 형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서민석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그 부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지. 그랬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조작 기소가 되고 예. 회유로 인해서 했다. 저는 그래서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검사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잡아야지 이게 큰 건이 되는 거니까 자기 승진도 하고 거물을 잡아 넣어야죠. 그러니까 야 이재명 관련된 거 다 불어. 했을 텐데 그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네. 아니 우리도 기자지만 네. 그 기사를 더 큰 기사를 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검사들은 야 얘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 배후에 있는 진짜 인물은 다른 거인 거학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는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당신이 아니고 당신 배후에 이거 지사가 예를 들면 상관 안 하고 당신이 그 돈 보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800만 불이면 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 돈을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도지사는 예. 100만 원만 돼도 나는 다 꼼꼼히 다 살펴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20억이나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뭐 방북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사진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거를 도지사가 몰랐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예. 그럼 누구든지 간에 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혼자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분이 그 사람이 시킨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추궁하고 캐묻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렇게 캐물었다고 해서 그게 조작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정조사에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앞으로의 좀 이 사태를 좀 바라보는데 새로운 또 판국이 열려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 5분, 3분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 선거 국면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에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저희도 지난주에 좀 보도를 하긴 했는데 오늘 정원호 후보가 아침에 또 방송에 나와서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541억 원의 수의계약을 이제 고액 후원자들과 좀 계약을 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고 또 최근에는 성폭력 논란의 이 성동 문화원의 책임자를 또 임명한 거에 대해서도 뭐 본인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드러난 이런 의혹들은 좀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김실 평론가께 여쭙겠습니다. 뭐 그냥 이 사건이 다른 후보에게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니겠냐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다 대부분이 자기에게 법정 최고한도 500만 원의
후원금을 한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그냥 공고를 냈다가 이거를 홈페이지만 내가지고 다른 업체들은 잘 발견하지 못해서 이거를 그 업체만 했다라고 하면은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별로 크게 안 보실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본선 가서 이게 특히 문제가 되겠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경선에서는 오히려 좀 주목을 못 받고 있고 본선에서 이제 이걸로 본격적으로 붙을 것 같고 그 예. 성범죄가 있는 사람이 뭐였죠? 자리가 헷갈리네. 네, 성동문화원 원장이네요. 그게 그쪽 그 윤희숙 의원이 이거는 맞아요. 이제 폭로를 한 건데 사실상 성동구청장이 내려꽂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위계의 상에 있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내에 있으면은 네. 물론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의혹 오늘 그래서 뭐 여성 성평등 그 공약도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정원호 후보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본선 가서 이게 본격적으로 검증과 이게 되겠구나. 그래서 좀 경선 과정에서 이게 불붙을지 네. 박주민 의원이 특히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왜냐하면 그쪽 지역구 의원이라서 예, 이거를 전현희 의원은 지금 본인은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민주당 쪽에 차도살인을 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고 예. 정보만 지금 이제 여기저기 제공하고 있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이거 썰입니다. 제가. 예. 간략하게만 좀 비판 정도 한마디에 나오긴 했더라고요. 예. 직접 참전하지는 않고. 김종현 최고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뭐 검증 시작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그 구청장 선거가 이렇게 서울시장처럼 치열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면전으로 양당이 이제 그 공격을 시작하고 또 자기 당 내부에서도 이제 캐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뭐 이걸 얼마나 상처를 입을지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을 마음속으로 지원을 한다면 네. 그러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뭐 상처는 꽤 받을 거예요. 상처는 꽤 받고 그 앵커들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 이분이 이제 출연하고 있으니까 앵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냥 그냥 공무원 같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좀 스타일이.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정치인이라는 것과 이렇게 대비가 되긴 하지만 네.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륜 결의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동혁이 격노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 당은 당대표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냐 이렇게 한탄하면서 뭐 주변 측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갔던 그런 길을 벤치마킹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조언을 했다고도까지 나왔는데 이런 지금 내부 당대표의 고민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준일 평론가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그 저륜 결의문도 그렇고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륜을 함부로 했다가는 네. 지지층이 주된 지지층이 형해화돼서 오히려 중도도 못 끌어오고 우리 지지층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맨날 시간 달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남양주에서 7인회동 소주 먹고 그때도 시간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시간을 줘야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본인이 생각하는 플랜은 네. 이거는 이제 내가 옳았다예요. 지금 아. 이 얘기인즉슨 야 저령 결의문 했는데도 지금 지지율 떨어졌잖아. 네. 야 결국은 이거 내가 옳은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가 졌을 때 너희들의 잘못된 정무적 판단으로 이 선거를 망쳤다라고 변명을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밑자락을 까는 거고 네. 차기 당권 투쟁까지 지금 염두에 둔 행보다 이 생각이 들고 네. 그거가 이제 또 하나가 변명이 이재명은 하자가 많았지만은 당대표 때 네. 다 도와줘서 어쨌든 됐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야당 시절에 뭐에 대해서 비판할 것도 있고 있지만은 그냥 지지율이 얘기해 천하의 이재명 당대표도 예. 지지율이 17%였으면 못 버텼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 가장 그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좀 제일 낮았을 때가 한국 갤럽 기준으로 27%까지 떨어졌을 때가 그때 거기 체포동의안 표결했을 때 당시에 그때 20% 중후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20%대였네요. 예, 하지만은 그 이후에 또 30% 단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30%대로 올라서서 40%대 유지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때도 20% 후반인데도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사실은 뭐 당대표가 빨리 이제 리스크, 사법 리스크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17%, 19%로 어디다 대고 지금. 와. 참 이게 장도영 대표가 뭐 단식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은 제시를 했는데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한 게 없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24시간. 네. 근데 그거 한다고 그래서 무슨 법안 통과를 막은 거 하나라도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지금 현재 할 수 없어요. 법안상으로는. 현재 그 선진화법에 따르면은 24시간 지나면 다시 표결하는데 뭐 네. 아무 의미 없고. 그다음에 단식을 했는데 단식해서 얻은 게 뭐 있어요? 얻은 게 박근혜- 하나도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아니 특검법을 무슨 저 통일교 특검법 이거 관철하겠다고 그랬죠.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신천지 같이 받았으면 그때 네. 그러면서 민주당 밀어붙였으면 또 얘기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와서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30만에 가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른바 몸빵을 하셨는데 그 몸으로 때우는 것도 전부 다 본인이 위기 상황일 때 나 이렇게 힘드니까 나 공격하지 말아줘 이런 식의 어떤 투정도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에 지금 한 6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예. 8월 달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넘었는데 7개월쯤 되는데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한 게 뭔지 기억나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고 네. 기억나는 건 지지율이 그냥 거의 계속 추락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단 한 번도 올라가지를 못하냐고요. 갤럽 기준으로 보면 예. 26개월 전 7개월 전에 24, 5% 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9%, 18%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자기를 중심으로 뭉쳐달라고 그래. 아니 뭘 하는 게 있어야지 뭉치지. 하는 거는 한동훈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 임명해서 한동훈 대표 제명하고 한동훈 걔를 고름처럼 짜내는 거. 네. 그거 하면은 지지도가 폭등할 거라면서요. 윤호개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폭등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진짜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앞세워서 당을 이렇게 그 망가뜨리고 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아니 어디다 대고 자기가 성질을 내요. 예. 아니, 당대표가 무슨 왕입니까? 황제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10%대까지 떨어진 거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당 내부에서는 뭐 대안과 미래 명칭은 있지만 사실상의 뭐 당대표 내려와라, 뭐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자포자기 같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보면은 그냥 무기력증. 그거는 지금 당의 전체 분위기가 지난번 대선 때 이른바 친윤 공천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 얹어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놓고 나중에 공천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한동훈 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공천에서 그 공천이 참 중요한 게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보면 참 정말 초선들도 그렇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당을 지배하는 분위기,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분위기는 그냥 안오미적인 무정부 상태, 거기에 무기력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각자가 자기 살기 바쁘지. 그러니까 경기도라든가 무슨 서울이라든가 시도의원들조차도 제대로 나가겠다는 사람은 없고 예. 그저 그 당선이 가능한 기초단체 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대구 지역 뭐 네. 이런 지역만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기강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그거는 그건 다시 말하면 명예가 사라진 거예요. 네. 조직의 명예가 사라진 거야.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소중히 하는 조직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내가 죽어도 이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이 당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난 뛰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조직을 거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명예라는 것들이 없는 사람들의 조직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예. 그래서 그게 저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그게 너무 통탄하고 분노하게 돼요. 어떻게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오늘 그 중앙일보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인터뷰한 거. 네. 그래서 제목이 뭐 인정하자 보수는 참패했다 예.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을 좀 읽어보면 뭐 합리적인 얘기지만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놀라운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은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되고 보수가 저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수를 재건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정책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보수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민주당한테 이재명 정부한테 선점당했다고 얘기하고, 네. 아, 이분이 이렇게 상식적인 분이었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명박도 인정을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이 지금 상황이, 정치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위험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실마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참패를 하면은 그럼 보수가 재건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좀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데 그렇게 쉽지 않다. 예. 지금 이런 와중에 최근에 또 경기지사가 인력난이란 상황에서 뭐 양양자 최고위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다시 차출로 거론되고 있고, 이 자리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 가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네. 그 본인도 지금 거기 가면 안 가겠다고 지금 그 저렇게 강하게. 띠매고 지금 네. 대구를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좀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십몇 년을 배신자 딱지를 붙여놓고 네. 이지매를 하고 온갖 모욕을 주고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4년 전에도 그때도 나올 때 그 분명히 또 이분이 나왔으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김은혜 의원이 이제 나와서 김은 출마를 했었는데, 예. 그렇게 보면 지금 갑작스럽게 뭐 그 유승민 의원이 뭐 그 무슨 동아줄 생명줄이라도 되는 듯이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미리 좀 공개적으로 당에서 사과를 하든가, 그동안에 그 유승민 의원을 배신자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공격을 했던 것들은 우리가 잘못했던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든가요. 예. 근데 그냥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입 싹 씻고 갑작스럽게 슬그머니 다가갖고 야, 너 나랑 같이 갈래?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좀 나와줘.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저희도 하도 배신자 소리를 많이 들어서 예? 그러면서 뭐 쫓아내고, 한동훈 대표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꼭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이제 한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걸 미안해한다든가 사과할 생각도 없는 거고, 예. 10년 동안 딱지 붙였던 사람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나 사죄가 없이 그냥 자기가 필요하니까 와서 출마해줘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리 정치판이 뭐 진짜 무슨 바닥 갔다가 하더라도 네. 너무 파렴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사실 뭐 국힘 입장에서는 경기지사 후보가 약하다는 판단하에 이런 차출론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김재일 평론가께서는 민주당이 이제 김동연, 뭐 추미애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좀 확정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높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 예. 추미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네. 한번 유승민이라면은 이겨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죠. 여기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고. 그렇죠. 뭐 이제 여론조사 이런저런 그 지역에서 하는, 경기도 쪽에서 하는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 보면은 네. 유의미하게 그나마 나오는 게 유승민, 김문수예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은 함진규 예. 죄송합니다. 함진규 시흥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함진규 의원이나 양양자 최고위원은 거의 안 나와요. 한 2% 뭐 한 5% 이렇게 나오고, 그나마 네. 20%대 나오는 게 두 사람이라서 인지도를 무시할 수 없는데, 뭐 김조혁 최고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이 한 마디도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의 가장 딜레마는 본인이 나는 지금 관심 없다, 보수 재건에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지도부하고는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 그나마 저는 그러니까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지만 한 30% 이하로 보거든요. 예. 근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배신자론이 워낙 강했는데 여기에서 뭐 본인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아, 예, 내가 당이 이렇게 힘들지만 하지만 나는 저들의 노선과는 동의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개혁연대, 개혁보수연대로 뭐 예를 들면 오세훈, 유승민 뭐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여기에서 다른 바람을 일으키겠다라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 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예. 그리고 나는 희생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배신자로는 이번에 좀 희석시킬 가능성. 네. 뭐 이런 거가 한 30% 밑으로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요. 예. 염치가 없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복귀를 해보면은 2022년 선거에 김은혜를 무리하게 자객으로 보내지 않았으면은 무조건 이겼어요. 그때는 솔직히 김동연 지사가 중도적 이미지가 있지만은 네. 그때 거의 새벽에 뒤집어졌거든요. 계속 앞서 김은혜 후보가 새벽 4시엔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완전 박빙이었고 그러네요. 그때 그 공천 과정이 진짜 얼척이 없었는데 예. 아주 뭐 저도 전해 들은 거라서 제가 100% 확신은 못하지만은 윤석열이 그 몇몇 측근들하고 술 먹다가 야 김은혜 내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게 그래 한 7명에서 뭐 7인회 같이 술 먹다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전해 들었고 선거 끝나고 이제 결과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준석 대표한테 대표님, 제가 매우 이 선거 결과에 실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거는 이준석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네. 어떻게 경기도지사를 질 수가 있습니까? 네가 공천만 그렇게 제가 안 했어도 경기도 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경기도가 유승민 지사였으면은 이 선거판이 어려울 때도 유승민이 그렇죠.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사실은 국힘을 하나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1도 도움이 안 돼. 윤석열은 진짜 보수를 괴멸시켜놨다 진짜. 또 웃긴 게 만약에 유승민 그 전 대표가 그걸 받아들여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다고 치고 네. 그 서울시장 후보가 뭐 지금 대부분 예상하듯이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다시 출마를 해서 후보가 되면 네. 장동혁 대표를 오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유승민 후보 옆에 장동혁 뭐 내지는 윤호개인 이런 사람들이 서 있으면 유승민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완전히 내 표 깎아먹으려고 나를 죽이지 못한 이 왼수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오지만 오라고 안 할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가서 뭐 지금 하듯이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뭐 그 깽가리 치면서 윤호개인 윤석열 외쳐대거나 뭐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거 두드려대면서 뭐 유승민을 외쳐대 그럴 리도 없겠지만 네. 오세훈을 외쳐댈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펄펄 끓는 불에다가 계속 얼음을 집어넣고 있는 그런 꼴이 될 테니 아마 정말 이상한 선거가 될 거예요. 그러네. 당대표가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서 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예. 참 그런 상황이 경기지사 앞에서 특히나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그래도 30%의 가능성을 또 언급을 해주셔서 저희도 한번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